서울 한복판, 새벽 공기를 찢는 사이렌 소리가 울립니다. 빨간 불빛이 유리창마다 부딪혀 튕겨나가고 아직 잠에서 덜 깬 도시가 눈을 비비듯 깜빡입니다. 타임 체크. 누군가 차분하게 말합니다. 0시 32분 10초. 화재 신고 접수. 0시 32분 41초. 출동. 그리고 불길 앞에 선 한 사람이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이건 우리 교본에도 없는 속도인데. 그는 캐나다에서 온 소방관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에서 본 이 90초를 편지 한 장에 남기게 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을 찾은 한 캐나다 소방관이 동료들에게 보낸 실제 편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그럼 캐나다 소방관이 바라본 한국의 90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지는 너무 평범한 제목으로 시작됩니다. 받는 사람은 그가 캐나다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 퇴근 후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대충 뉴스를 훑어보고 누군가는 피곤한 몸으로 집으로 돌아가던 그 시각. 그는 서울의 한 숙소 책상 앞에 앉아 천천히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나는 우리가 배워온 표준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야기는 그가 한국에 오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15년 차 소방관입니다. 캐나다 중형 도시의 한 소방서. 기후가 험한 지역이라 겨울이면 도로가 얼어붙고 여름이면 산불이 잦은 곳. 몇 해 전부터 세계 각국의 소방 시스템과 안전 기준을 비교 연구하는 업무를 겸하게 되면서 그는 여러 나라의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그중 한국은 늘 빠른 대응과 높은 생존율로 소개되었습니다. 평균 출동 시간 5분 이내, 도시형 고층 건물 화재 대응 체계. 숫자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체감되지 않는 거리감이 늘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이런 말을 주고받곤 했습니다. 도시 밀집도가 저 정도면 빨리 도착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장비가 좋아도 현장은 결국 사람 문제지. 어디까지나 책과 통계 속 이야기일 뿐. 그래서 아시아 소방재난 대응 컨퍼런스에서 서울 현장 동승 프로그램 제안을 받았을 때도 그는 약간은 가벼운 마음으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래, 한 번쯤은 직접 봐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그 정도의 기대였습니다. 그가 처음 본 서울의 지도는 회색 위에 붉은 점들이 빼곡히 박힌 화면이었습니다. 119 종합상황실 대형 스크린. 곳곳에 실시간 출동 위치와 신고가 표시됩니다. 이게 다 현재 돌아다니는 차량입니까? 그가 묻자 한국 직원이 짧게 웃으며 답합니다. 이건 일부고요. 나머진 옆 화면으로 넘겨야 다 보입니다. 그 옆에는 아파트 단지와 상가 밀집 구역, 병원, 학교, 요양시설까지 층별, 용도별로 정리된 데이터가 빽빽하게 담겨 있습니다. 위험군 시설은 색을 다르게 표시해 둡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이 정보도 같이 열립니다. 안내를 받는 동안에도 짧은 벨 소리가 간헐적으로 울립니다. 띠링, 복통, 구조 요청, 산책 중 넘어짐, 의식 명료. 캐나다라면 다음 차 순번이 준비되어 출동할 하루에 몇 건 들어올까 말까 한 경미한 신고들이 이곳에서는 끊임없이 화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이렇게 바쁘면 정작 큰 사고가 터졌을 때는 대응이 느려지는 거 아닌가. 그의 의심은 아직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서울의 한 소방서에 배정되어 하루를 함께 보내게 됩니다. 장비 점검 시간, 한국 대원들은 말이 거의 없습니다. 산소통 압력을 확인하는 손, 호스를 감는 손,
헬멧끈을 조여매는 손. 캐나다에서라면 농담이 오가고 가벼운 웃음소리가 들릴 법한 시간인데 이곳의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합니다. 오늘은 조금 한가한 편이네요. 한대원이 말합니다. 이 정도면 말인가요? 그가 묻자 대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갸웃합니다. 요즘은 이 정도면 그냥 보통 날이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차고 안으로 짧고 날카로운 벨이 울려 퍼집니다.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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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한 방향을 향합니다. 그리고 그가 한국에서 처음 맞이한 시간이 시작됩니다. 화재 신고, 강남 논현동, 오피스 건물 12층. 연기 다량 유입, 인원 다수 대피 중. 상황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놀랄 만큼 침착합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시계를 봅니다. 0시 32분 10초. 누군가 짧게 외칩니다. 전원 탑승. 의자에서 몸이 일어나는 소리, 장비가 흔들리는 미세한 금소금. 부츠 밑창이 바닥을 강하게 두드리는 발걸음이 한 번에 겹쳐 들립니다. 철커덕. 차량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는 다시 시계를 봅니다. 0시 32분 41초, 31초입니다. 이건 우리가 훈련 때나 겨우 맞추는 속도인데. 사이렌이 켜지고 붉은 빛이 차창을 스쳐 지나갑니다. 도로는 생각보다 빠르게 비켜납니다. 그는 차창 밖을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당깁니다. 신호가 겹치는 교차로 택시 한 대가 아주 미세한 간격을 남기고 뒤로 빠집니다. 갈 곳을 잃은 듯 서 있던 차들이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진 위치라기라도 한 것처럼 한 칸씩 옆으로 물러납니다. 그 사이로 한국 소방차가 숨을 참은 듯 곱게 뻗어나갑니다. 무전기에는 간단한 말들이 오갈 뿐입니다. 12층, 사무실 구조, 연기 확산 속도 빠름, 도착 후, 이 팀 임명 우선 확인. 차 안에는 두려움에 관한 말도 불길의 강도에 대한 과한 추측도 없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만 짧게 공유될 뿐입니다. 그는 이 도시의 속도와 이 사람들의 침착함이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떠올립니다.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상층부 유리창 너머로 희미한 연기가 스며나오는 것이 보입니다. 이미 1층 로비에는 대피한 사람들의 숨 가쁜 숨소리가 바닥을 울리고 있습니다. 도착 0시 35분 05초. 누군가 시간이 적힌 종이를 확인하며 말합니다. 신고 시각으로부터 2분 55초. 그는 자신의 노트에 이 숫자를 적어둘 것을 이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호스를 펼치는 손, 계단을 뛰어오르는 발걸음, 연기 냄새가 섞인 공기를 가르는 숨소리.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움직임처럼 이어집니다. 그는 이 팀과 함께 계단으로 향합니다. 8층 즈음, 연기가 더 짙어지기 시작합니다. 몸을 낮춘 대원이 앞장서며 말합니다. 12층 직전까지 인명 확인, 열감지기로 우선 스캔. 그가 가져온 장비도 캐나다에서 늘 다루던 최신형입니다. 하지만 장비를 쥔 손이 다르면 같은 기계도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법입니다. 좁은 계단참, 그는 대원의 손목을 흘낏 봅니다. 손은 떨리지 않습니다. 대신 눈동자가 아주 빠르게 계단, 문, 천장, 그리고 사람들을 훑습니다. 11층 앞 복도, 연기 사이로 책상 몇 개가 엎어진 사무실이 보입니다. 그 안에서 아직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한 여성이 기침을 하며 허리를 굽히고 있습니다. 대원 한 명이 바로 그쪽으로 달려들어 자신의 헬멧을 벗어 그녀의 머리에 씌웁니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에는 연기 속에서도 낯선 이가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짧은 미소를 띱니다.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이미 잘 버티셨습니다. 그 말은 영어 문장으로 바꾸었을 때보다 훨씬 짧고 간결한 한국어였지만 뜻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그 장면을
나중에 편지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불길보다 먼저 도착한 것은 물도 장비도 아니었다. 그들의 눈과 손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숫자만으로 평가해오던 이 시스템 속에는 사람의 숨과 걷어올린 소매, 새까맣게 그을린 장갑이 함께 들어있었다는 것을. 화재는 비교적 빠르게 진압됩니다. 프링클러가 작동했고 신고도 늦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운이 좋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화재 경보가 울린 시간부터 119에 연결되기까지의 수십 초, 신고를 받은 사람이 초기 판단을 내리는 10초 남짓, 소방서에서 장비를 들고 차량에 오르기까지의 30초, 그리고 건물 앞에 도착해 첫 계단을 디디기까지의 또 다른 몇 초들. 그 모든 시간이 하나로 모여 누군가의 내일을 지켜낸다는 사실을 그는 그날처럼 선명하게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길, 그는 뒤에서 들려오는 한국 대원들의 대화를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단지 숨을 고르며 서로 어깨를 툭 치는 소리, 젖은 장갑을 벗겨내는 소리, 누군가 수고했다고 말하는 짧은 목소리만이 계단 벽을 타고 내려옵니다. 그 소리들 사이로 그는 또 한 번 시간을 확인합니다. 신고 후 불길이 잡히기까지. 이 정도면 우리가 교본에서 그리던 이상적인 대응 시간에 더 가깝다. 하지만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적습니다. 이건 기록을 위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 계단을 내려오면서 내 머릿속에는 한 사람의 얼굴만이 떠올랐다. 헬멧을 건네받고 겨우 숨을 고르던 그 여성의 얼굴. 숙소로 돌아온 그는 샤워를 하고 젖은 옷을 벗어 말려둔 뒤에야 노트북을 엽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받은 브로슈어와 누군가 건네준 작은 배지가 놓여 있습니다. 서울 소방. 그는 한참 동안 깜빡이는 커서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음과 같은 문장을 적습니다. 우리는 늘 얼마나 빨리 도착했는가를 기록해왔다. 그러나 오늘 나는 다른 기준을 보았다. 이어지는 문장은 우리가 영상으로 옮겨 적은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경광등 아래에서 본 것은 불길이 아니라 서로의 눈을 맞추며 움직이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불을 끄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간을 되돌리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 같았다. 나는 오늘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통계표 한 구석에 조용히 이렇게 적어두고 싶어졌다. 서울 90초 안에 도착한 사람들. 그는 마지막으로 수신인 목록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함께 훈련을 받았던 동료들, 새로 들어온 신입 대원들, 그리고 이제는 현장을 떠난 선배 한 사람. 버튼을 누르는 순간 창밖에서는 또 다른 도시의 불빛이 천천히 꺼져갑니다. 어느 도시에서는 밤이 깊어지고 다른 도시에서는 다시 출동 준비를 하는 부츠 소리가 울리겠지요. 그리고 누군가는 스크롤을 내리다가 이 영상의 썸네일을 한 번쯤 멈춰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짧은 편지의 조각들이 누군가의 마음속에 조용히 내려앉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